네, 드디어 비전공자의 전공자 따라잡기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좌는 제 시리즈가 이제 새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HTTP 강좌를 인프런에 이미 출시를 했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대학교 과목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1편은 어차피 유튜브랑 같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좀 시스템을 바꿔서 멤버십, 멤버십 분들한테는 그 인프론 올라가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서 멤버십 분들은 먼저 볼 수 있게 제가 공개를 해둘 거고, 다만 그건 미편집본일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인프론 출시 전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미편집으로,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인프런에 올리고, 인프런에 올라가면 이제 멤버십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목 그 정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기획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github.com 제로초 CS 데이터베이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강의 교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교환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강좌를 안 들으시면 아마 이 강의 교환만 봐서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보면서 이 강의 교환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강의 교환이 완성된 게 아니라서 하다가 점점 추가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됐을 때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1일차, 2일차, 3일차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일차에는 여기 인트로랑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처음에 구성을 해야 되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나, 그거에 관한 테이블 만들기, 정규화,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뭐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쿼리, 데이터베이스들 다 저장을 했으면 이제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조회, 요 네 가지 이거를 CRUD라고 하거든요.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요것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일차 과정이고요. 그리고 2일차에는 이렇게 조인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 이 조인이 왜 필요한지는 1일차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방식, 그거에 따라서 왜 이 조인이 필요한지, 조인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3일차에는 이제 좀 SQL, 이렇게 이런 쿼리 같은 거 배우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전반적인 개념들, 뭐 트랜잭션도 있을 수 있고, 프로시저, 그 다음에 뭐 NoSQL, 레플리케이션, 샤딩, 락, 뭐 캡 theorem, 이런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3일차로 구성돼서 아마 5시간, 6시간 그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전공자를 위한 그런 강좌인데, 비전공자가 전공자와 전공 수업들은 동일한 지식을 얻게 하자, 그게 목표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그 학부생 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 그 중에서 원래 대학교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수학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수학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비전공자랑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전공자일 수는 있죠.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비전공자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대학생과 동일한 지식을 얻게끔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학 같은 어려운 부분은 빼고요.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네트워크 HTTP 이 강좌 때는 제가 네트워크랑 HTTP를 배워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프론트 개발자도 항상 요청이나 응답 이런 거를 네트워크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왜 배워야 되는지 요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안 배우면 돼요. 이건 안 배워도 되는데, 배우는 거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지만, 저는 비전공자, 프론트 개발자들도 꼭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요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개 있겠죠. 뭐 인적 자산도 있고, 뭐 소스 코드도 있고, 뭐 무형의 자산, 뭐 부동산, 뭐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강좌 시간이니까 뭔지 아셨겠죠? 참고로 이거 미편집본이라서 제가 지금 막 말 더듬고 하고 있는데 편집해서 딱 하면 엄청 깔끔해집니다. 유튜브에서만 미편집본으로 올라가고 실제 강의에서는 편집본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제가 막 말 더듬는다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저는 다시 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소스 코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해커한테 받았든 유튜브가 자기네 소스 코드를 공개했든 실제로 뭐 트위터나 이런 데들 자기네 막 그 알고리즘 이렇게 메인 화면 나오는 알고리즘 이런 거를 공개한 곳들이 있거든요. 왜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유튜브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은 왜 노출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그 소스 코드로 똑같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말고 너튜브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근데 너튜브 있으면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쓰겠죠. 왜 안 쓰는지는 당연하죠. 왜냐면 컨텐츠도 없고 거기에 뭐 유튜버들도 없고 컨텐츠 제작자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즉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데이터.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사실 자산이 대부분 다 데이터예요. 특히 인공지능 회사, 인공지능 회사도 자산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지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사용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해서 다시 학습시켜서 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개발자들도 다 그 회사에 개발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밀접하게 다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거 기본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쪽 할 때도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다 배우고 들어갑니다. 아주 간략하게끔은. 그런데 이게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안 배우고 이러면 사실 요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안 배우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데이터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프론트 개발자인 저 입장에서는 또는 취업 준비생인 저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게 내 실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도 막 이거를 좀 어떻게 설득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좀 예시를 발견을 했어요. 실제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정치 싸움? 정치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은 살짝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프론트 개발자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실 분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보통 프론트 개발자는 백엔드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다시 백엔드로 그 데이터가 와오고 백엔드가 다시 프론트로 데이터를 받는 구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프론트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죠. 프론트 개발자는 데이터를 바로 받아오질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백엔드 개발자가 항상 껴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밀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겠죠.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에는 DB 어드민이라는 그런 직군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항상 부탁을 할 때 직접 못 가져오니까 백엔드 개발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런 데이터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 같은 팀인데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주고 해야지 이렇게 막 거절해버리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른다.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백엔드 개발자 중에서 실력 없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도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잘 안다. 그럼 여러분들이 쿼리를 한번 해서 이거 날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컨트롤이 있냐? 아니면 나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아까처럼 그 막 좀 수준 낮은 백엔드 개발자한테 그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길러지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안다. 예, 그러면 예, 그 백엔드 개발자한테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DB를 아예 몰라. 예,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DB라고 그래요. DB를 아예 몰라. 그러면 진짜 황당한 요청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서버 성능,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런 거에 대해 완전히 무지해버리면 예,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이런 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 제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면 정말 황당한 질문들 저도 예, 백엔드 개발자로서 엄청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거 사실 좀 민폐거든요. 예, 그것도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 개발자한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하려면 또 이런 거 예,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 그것들을 예, 거의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알면 애초에 프론트 개발하면서도 아 이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 백엔드 개발자가 할 수 있을까? 이거 DB 구조상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막 이런 식으로 좀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CS 제가 HTTP 네트워크 자료 구조 이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예, 알고 있는 게 그 면접 같은 데서 이력서 이런 데서 엄청 플러스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은 그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방금 같은 예시에서 간접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됐죠. 예, 그런 식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예, 컴퓨터 과학 지식을 알고 있으면 예, 알게 모르게 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능 뭐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사소통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에서 좀 더 대우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예,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전공자 수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예, 비전공자도 이 수업을 들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익힐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1강 예,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예, 본격적으로 MySQL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예, 2강도 예, 유튜브에서는 이어서 나올 거예요. 2강은 이제 여기 MySQL 설치하기인데 사실 이거 SQL, 예, SQL이나 DB 이런 것들 단어부터 좀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예, 이건 제가 강의 교환에다가 보충을 해놓을게요. SQL은 사실 요게 메인이 아니라 예, 요거 사실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저희의 메인 단어는 데이터베이스고 그걸 줄여서 DB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DB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그러면 SQL은 뭐냐? SQL은 예,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간과 그 데이터베이스 예, 둘 간에 소통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예, 자막으로 띄워놓을게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는 예, 저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소통하는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게 언어다 보니까 언어는 자연스럽게 막 사투리, 외국어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MySQL을 그냥 대표적으로 사용해 볼 건데 예. 포스트그레, 그 다음에 MS, 오라클, 마리아, SQLite, 예. SQLite라고 불러나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다 쓰이고 있어요. 이게 왜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냐면 각각의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는 오라클 같은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오라클 같은 거는 뭐 이 회사에서 뭐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 좀 관리를 잘 해주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오라클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짜인 MySQL, 마리아DB, 뭐 포스트그레 예,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그 가볍다 그래야 되나? 예, 용량이나 이런 거 가벼운 예, SQLite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제품들이 존재하는 거고
다만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조금 사투리처럼 자기만의 그 SQL이 있어요. 그래서 MS SQL의 문법을 MySQL에서 실행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투리랑 서울말이랑 표준어랑 이렇게 대화할 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막 중구난방 되기 때문에 그 중구난방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표준이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NSI SQL이라고 합니다. ANSI SQL. 표준 SQL이기 때문에 뭐 DBMS 이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런 아까 MySQL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ANSI SQL은 대부분 다 뭐냐 어디였지? 네. ANSI SQL은 대부분 다 요런 데서 보여요. 요런 데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여기 밑에 부분은 다 ANSI SQ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론트 개발자분들은 ANSI SQL 그 표준 문법들만 배워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SQL 같은 거 솔직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강의 듣고 나서 까먹으실 거예요. 왜냐면 백엔드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안 쓰잖아요.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 쓰니까 안 쓰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글 창 하나 딱 놔두고 어떻게 검색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치트시트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치트시트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시퀄라이트도 있고 MySQL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요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SQL 서버. 이거는 MS SQL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좀 지식을 바로 알려드리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이 치트시트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다 까먹더라도 나중에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치트시트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런 거 딱 있으면 이제 여기 컬럼 네임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에 맞게 조금씩 바꾸면 돼요. 이거는 제가 2일차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치트시트를 많이 활용해 보셔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도 그 내용을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